척추는 그냥 뼈가 아니다. 혈액을 만들고 생체 전기를 만들어 온몸의 에너지로 활용하고 관리하며 조절하는 인체 에너지의 컨트롤 타워다. 척추는 인체를 지탱하는 골격을 넘어 생명의 근원을 담은 인체의 대들보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 몸에는 인체의 기둥, 인체의 대들보라 불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몸의 컨트롤 타워인 척추입니다. 척추에서 시작된 신경들은 온몸으로 뻗어나가 신체 대부분의 기능을 통제하고 조절한다고 합니다. 또한 뇌로부터 전해지는 각종 신호를 장기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척추 속에는 척수라는 신경 다발이 있는데 척수에 이상이 생기면 감각이 마비되고 운동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척추가 안 좋으면 허리 건강뿐 아니라 몸 전체를 넘어 정신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척추를 단순히 등뼈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척추 경혈만 잘 자극하면 전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선제광에 척추만 잘 자극해도 병이 90%는 낫는다입니다. 건강책들을 찾아 읽다 보면 땡땡만 하면 병의 90%가 낫는다, 땡땡만 하면 병의 99%가 낫는다 라는 제목의 책들이 많은데요. 그런 책들을 몇 권 소개해드리기도 했죠. 책을 펼치기 전에는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하다가도 막상 읽고 나면 책 제목에 수긍이 가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척추가 생각보다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책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이자 한의사로 활동 중인 저자는 한의학의 전통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인체를 에너지 관점, 한의학에서 기라고 하는 기관점으로 보는 에너지 의학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척추와 면역력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인간이 가진 에너지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건강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저자는 건강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도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몸속 에너지 순환에 문제가 생겨 피가 더러워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악화되어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척추를 잘 자극해서 몸속 치유 에너지를 활성화하면 질병 예방은 물론 치료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척추가 바로 서면 우리 몸도 바로 선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제광의 척추만 잘 자극해도 병의 90%는 낫는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머릿말. 좋은 음식,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런데 왜 여기저기 아프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뼈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뼈의 양과 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은 노년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이고 뼈 건강이 나빠져서 잘 걷지 못하거나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면 그 불편함은 정말 큽니다. 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가 척추뼈입니다. 그런데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그렇지 않은 동물들보다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척추 질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IT 기술의 발달과 편리함 속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척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각종 척추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한 해 동안 약 800만 명이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가벼운 통증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목 디스크 등 심각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척추 질환이 나이든 어르신들만 겪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5세에서 29세의 남녀에서도 발병률이 10%를 넘어서고 심지어 0에서 9세에서도 변형성 척추 질환이 생기고 척추 측만증이나 허리 디스크를 겪는 10대들도 많습니다. 어려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청년기와 중년기에도 척추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척추 건강은 더 이상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척추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 대부분 척추에 이상이 생깁니다.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노화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척추 질환입니다. 척추 질환으로 등이 굽으면 초라해 보이고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삶의 활력마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는 평생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잘 관리하고 이상이 생기면 바로 치료해야 합니다. 척추 질환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킵니다. 척추와 그 부근의 통증으로 인해 피로감과 짜증, 의욕감퇴, 우울증, 수면 장애가 생기며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고 직장인들은 업무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에 신경 쓰는 건 심신의 건강은 물론 공부와 업무의 성과, 그리고 성공과도 관련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척추 질환은 감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척추 손상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불안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불면증에 이를 확률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행복을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려면 일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체의 유연성과 근력을 기르거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을 삼가고 척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낙상, 부딪힘 사고를 겪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대부분이 척추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나 업무를 하고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골절 등의 손상을 입는 경우도 한 해에 수만 건에 이릅니다. 이렇듯 우리 스스로 척추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제라도 척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소 척추를 관리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에너지 의학이 밝혀낸 척추 관리의 중요성. 다행스럽게도 기존의 의학 상식에서 한 걸음 발전한 새로운 의학의 출현으로 우리는 척추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양자 물리학에 의해 탄생한 에너지 의학이 그것입니다. 에너지 의학은 건강에 관한 매우 큰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의 순환으로 유지된다는 점,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몸의 일부분을 자극하면 연결된 다른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의학 덕분에 과거 서양 의학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면이 부각되었고 그것이 조금씩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서양 의학은 그동안 물질의 관점으로 인체를 이해해왔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기계로 보고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곳이 인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양자 물리학에 기반해 에너지 관점에서 인체를 이해하는 에너지 의학이 탄생했습니다. 양자 의학 혹은 에너지 의학의 이러한 관점은 한의학이 인체를 보는 관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한의학 역시 기라는 에너지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기가 약한 곳에서 질병이 생긴다고 봅니다. 또 정신과 육체는 하나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봅니다. 한의학의 심신일여라는 말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단적인 예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말라 부족해지고 속상한 일을 겪으면 위나 장의 벽이 헐게 됩니다. 몸의 일부분을 자극하면 연결된 다른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관점은 한의학의 경혈, 경락 이론과 일치합니다. 우리 몸의 경혈, 경락은 수많은 내부 장기 및 신체의 특정 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혈을 자극하면 건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뼈의 중요성. 가끔 언론에 수백만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흙더미 사이로 보이는 뼈를 보면 오싹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백만 년이 지나도 뼈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뼈의 가장 큰 특징이 인체의 모든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것이다. 쇠를 녹이는 뜨거운 불도 뼈를 완전히 녹이진 못한다. 흔히 시신을 화장하면 다른 것은 다 타도 뼈는 남아 나중에는 잘게 부숴 보관하지 않는가? 인체에서 뼈가 하는 우선적인 역할은 몸을 지탱하고 전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뼈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뼈는 뇌, 심장, 폐 등 인체의 모든 장기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외에도 근육을 고정시키고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할 때 지렛대 역할을 한다. 주요 뼈로는 상체를 감싸는 흉곽, 몸 전체를 지탱하는 척추, 그리고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골반뼈가 있다. 이 중에서 척추는 인체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뼈들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을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비트는 동작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또 척추는 달리기를 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뇌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척추 안에는 중추신경의 일부분으로서 뇌와 말초신경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척수가 있다. 인체는 뇌의 명령에 의해서 몸을 순발력 있게 움직인다. 예를 들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면 뇌에서는 빠르게 몸을 지탱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은 척수를 통해서 인체의 각 기관에 전달된다. 따라서 척추가 심하게 손상되면 척수 역시 손상되어 우리 몸은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신체적 행동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위험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의학의 발달로 발견된 뼈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뼈 안에 혈액을 만드는 골수가 있다는 점이다. 혈액은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체액으로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인간은 전체 혈액에서 30%만 부족해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중요한 혈액이 뼈 안의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니 뼈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알 수 있다. 뼈는 인체를 지탱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뼈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뼈의 성질 중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생체 정기적 성질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압전 소자라는 말을 알아야 한다. 압전 소자란 기계적인 외력이 가해지면 전압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전압이 걸리면 변형되는 소자를 말한다. 이 말은 뼈를 자극하면 생체 전기가 발생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우리가 지압, 마사지, 척추 교정을 받으면 피로가 풀리고 통증이 사라지는 이유는 뼈의 특정 부분이 자극되면서 생체 에너지의 발생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뼈의 이런 정기적 성질 덕분에 뼈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더라도 다시 회복되고 뼈에서 발생된 생체 전기가 인체의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뼈는 인체에서 반도체의 역할도 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에는 소량의 불순물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내거나 혹은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뼈에는 구리가 일부 섞여 있다. 이 구리는 성장 과정에서 뼈의 성장 방향을 조절해 다리와 팔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에도 이러한 뼈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걷기, 조깅, 스트레칭, 요가 등의 운동을 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뼈도 자극을 받는다. 심지어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을 위해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려도 뼈가 자극된다. 이렇게 뼈를 자극하면 생체 전기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척추는 인체 에너지의 컨트롤 타워이자 산맥. 척추는 3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뼈와 뼈 사이에는 추간판이라는 연골 구조물이 완충장치의 역할을 한다.
척추뼈와 추간판이 차곡차곡 쌓여서 완만한 곡선으로 균형감 있게 우리 몸을 지탱한다. 척추는 경추를 시작으로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구성된다. 흔히 목뼈라고 불리는 상단의 경추는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등뼈로 불리는 흉추는 1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아래 허리뼈로 불리는 요추는 5개, 골반뼈로 불리는 천추는 5개, 꼬리뼈로 불리는 미추는 4개이다. 척추 주변은 인대와 근육이 있어 뼈를 잡아주며 각각의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이 존재한다. 측면에서 본 정상적인 척추는 자연스럽게 S자로 구부러져 있다. 경추와 요추는 바깥쪽으로 휘어 있고 흉추와 천추, 미추는 안쪽으로 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아닌 좀 더 과도하게 휘어져 있거나 혹은 안쪽으로 휘어야 할 부분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면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한다. 척추뼈 속에는 척수라는 신경 다발이 있는데 척수는 뇌와 함께 중추신경계로 분류된다. 중추신경계는 인체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조절하기 때문에 뇌나 척수에 이상이 생기면 감각이 마비되고 운동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뇌의 기저부위에서 시작해 척추뼈 속에서 보호를 받는 척수는 뇌의 각종 명령을 기관들에 전달하고 감각 뉴런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합해 뇌로 보내는 역할도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또 다른 신경계로 말초신경계가 있다.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몸의 모든 행동을 자율적으로 조율하는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한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자율신경계가 있어 체온은 물론 심장 박동과 호흡, 심지어 혈압이나 혈당도 조절되는 것이다. 자율신경계를 포함한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에서 뻗어나온 후 갈라져서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이 말은 척추가 곧게 서 있지 않고 뒤틀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척수에도 영향이 가 필히 질병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체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하는데 척추의 뒤틀림이 신경을 압박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소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결국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척수와 자율신경계, 체내 장기와의 연관성. 전문가들이 척추를 완벽한 기계라고 부를 만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척추와 체내 장기는 자율신경계로 연결되어 있어 척추가 틀어지면 몸과 마음이 틀어지고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척추가 물리적으로 굽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장기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으면 위를 압박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팽만감, 헛배 부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면 신장이 압박을 받아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생리불순이 생기기도 한다. 또 척추 측만증은 폐에 부담을 주어 호흡에 지장을 준다. 한 연구에서 척추의 특정 부분에 0.02g 정도의 미세한 신경 압박을 가했더니 신경의 기능이 약 60%나 소실되었다고 한다. 척추에는 중요한 경혈이 있다. 경락과 경혈은 한의학에서 인체를 이해하는 기본 요소이며 건강의 원리를 꿰뚫는 핵심 개념이다. 고대 의학서 황제내경의 영추, 경별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인체를 공부하려는 사람은 경맥인 경락과 경혈부터 시작하고 의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도 경맥 연구를 끝까지 해야 한다. 초보자도 전문가도 경락과 경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야 한다는 말인데 경락과 경혈이 인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경락과 경혈은 한마디로 인체에서 기혈이 흐르는 통로와 머무는 지점이다. 즉 기혈이 다니는 통로와 선이 경락이며 머무는 지점이 경혈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혈은 생체 에너지인 기와 혈액, 경락은 기혈이 흐르는 통로와 선, 경혈은 기혈이 머무는 지점. 나무에 비유하면 경락은 줄기와 같다. 나무는 몸통을 줄기로 해서 몇 개의 큰 가지로 뻗어 있고 그 가지에서 더 가는 가지로 뻗어나가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서 비교적 큰 가지는 경맥이라 하고 장가지들은 낙맥이라 한다. 이 둘을 합쳐 경락이라고 부른다. 인체에는 상하로 흐르는 12개의 통로가 있고 좌우로 흐르는 15개의 통로가 있다. 총 27개의 통로가 뼈, 장기, 뇌, 피부까지 뻗어 있고 마치 전체가 하나처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경혈에서 열은 구멍, 움푹하게 팬 구덩이라는 의미다. 즉 경혈은 경락이라는 기혈의 통로에서 특정한 지점, 기혈이 인체 외부와 반응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전철에 비유하면 선로가 경락이고 곳곳에 있는 전철역은 경혈이라 할 수 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뜸을 놓는 자리가 바로 경혈이다. 경락과 경혈은 특히 척추에 많은데 척추에 있는 경혈을 배수혈이라고 부르며 이는 오장육부와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경혈의 이름은 소상, 상양, 신문처럼 추상적으로 붙이는데 척추 경혈의 이름은 간수, 심수, 신수 등으로 오장육부와 연관이 있다. 체내 장기와 관련이 깊으며 중요한 혈자리이기 때문이다. 척추에는 12개의 경혈이 있으며 각 경혈은 체내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혈들을 제대로 자극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도 향상된다. 척추와 척수, 그리고 뇌 건강. 척수는 뇌에 연결된 신경섬유 다발로 길이는 45cm이고 무게는 약 25g이다. 이 다발에서 31쌍의 신경이 나와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몸의 구석구석까지 뻗어간다. 척수는 뇌의 명령을 정리해서 몸의 각 부위로 전달하고 외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뇌에 전달한다. 척수는 상단 하단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이 몸 전체와 연결이 된다. 척수 상단과 연결된 신체 부위는 상반신, 발, 손. 척수 하단과 연결된 신체 부위는 골반, 다리, 발. 척수는 장, 위, 심장 등의 장기와 연결되어 생리 현상을 관장하는 것은 물론 팔과 다리, 피부에까지 명령을 전달해 각종 조절에 관여한다. 척수는 한마디로 고속도로와 같다. 우리 국토에도 주요 고속도로가 있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국토가 펼쳐지듯 척수에서 시작된 신경은 계속 분화해서 온몸에 퍼져 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척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계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통해 뇌로 전해지고 뇌는 전달받은 자극을 분석해 적합한 운동 신호를 보낸다. 그 운동 신호는 척수를 거쳐 말초신경계로 보내진다. 척수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뇌의 명령을 인체에 전달, 신체 감각을 뇌로 전달, 위급할 때 반사행동 유도, 각종 생리현상 관장. 이러한 척수의 역할로 인해 척추동물은 무척추 동물보다 뇌가 크게 발달했다. 척수가 있어 보다 빠른 속도로 뇌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으니 그만큼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근육마비와 손발 저림, 감각 상실, 호흡의 부조화, 맥박, 혈압, 체온 조절의 이상, 방광질환, 성기능 장애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뇌와 척수에 영향을 미친다. 척수는 뇌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척수가 손상되면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뇌가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감각기관만이 감각을 느낀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뇌가 감각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척수의 손상은 뇌가 감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며 심한 경우에는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해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척수가 있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타격을 주는 경로가 척수다. 뇌가 느끼는 감정으로 인한 불규칙한 파동과 스트레스가 척수를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질환별 척추 경혈 자극법.
고혈압, 불면증, 조현병, 어깨 통증,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 고혈압이라면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들은 처음 자극할 때부터 이곳에서 가장 큰 통증을 느낀다. 주 2회 정도 자극하면 통증이 줄고 2개월 후에는 혈압도 안정된다.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도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호전될 수 있다. 환청이 들리는 조현병 역시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한다. 대체적으로 2, 3개월이면 숙면이 가능해지고 환청의 정도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어깨 통증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심한 육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증상이다. 역시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통증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빠르면 2개월 정도에 기존의 100의 통증에서 20 정도의 통증으로 낮아진다.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한 후의 효과.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심장과 폐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또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피부질환, 기관지 관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높은 간 수치, 당뇨병, 식체,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 간 수치가 높을 때는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해야 한다. 간 수치가 높은 사람은 대체로 피로감이 크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해주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의 위험성이 큰 당뇨병도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한다. 다만 당뇨병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하고 운동 역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대체로 1개월 정도 자극하면 공복 혈당이 정상화되고 체온도 다소 올라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음식을 먹고 체하는 증상인 식체 역시 위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한다. 식체는 위장의 기운이 약해져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경혈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죽을 만큼 아픈 베개 통증도 약 3개월 정도 관련 경혈을 자극하면 10 정도의 통증으로 줄어들 수 있다.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한 후의 효과.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음식 섭취와 관련된 각종 문제와 눈, 간, 쓸개, 비장, 위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갱년기 증상, 생리통,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갱년기 증상은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좋다. 1개월 정도면 갑자기 땀이 나는 증상이 줄어들고 안면 홍조의 빈도도 점차 줄어든다. 매달 여성을 괴롭히는 생리통에도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 적절한 음식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면 통증을 좀 더 빨리 완화할 수 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통증 자체가 줄어든다. 허리 통증이나 하지 통증 역시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해야 한다. 꾸준하게 3개월 정도 자극하면 전반적인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무릎 통증도 상당히 호전된다.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한 후 효과.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신장, 대장, 소장, 방광, 허리, 귀, 월경과 관련된 증상이 좋아진다. 척추 경혈을 잘 자극하면 온몸의 에너지가 순환한다. 관절에 좋은 운동. 평소에 척추와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척추와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과격하게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어떤 운동이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또 바른 자세를 익혀서 해야 하며 남과 경쟁하지 말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운동량과 강도를 서서히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관절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다. 각종 통증은 기혈순환이 정체되었을 때 생긴다. 이러한 정체를 풀어주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걷기를 자주 해서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이 좋다.
걷는 동안 뼈가 계속 자극되어 뼈의 밀도가 높아지고 더 단단해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겠지만 계속 걷다 보면 서서히 통증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었으니 관절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임을 줄이고 실내에만 있으면 관절이 더 약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진다.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리기는 관절에 주는 충격이 상당하다. 걷기는 4배, 달리기는 8배로 충격을 주니 먼저 꾸준히 걷기부터 해서 통증에서 차츰 벗어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짧으면 20분, 길면 40분 정도 천천히 걸어도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장년 세대를 위한 운동법. 중장년 세대가 운동을 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유연성과 근력 강화이다. 유연성을 강화하는 운동. 유연성 강화에는 국민체조가 좋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국민체조는 몸의 구석구석을 자극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심폐지구력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으로는 별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체중을 활용한 근력 운동이 좋다. 부상의 우려도 적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체 근력은 푸시업으로 키운다. 10회씩 3차례 한다. 팔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상체와 하체를 일직선으로 유지한 채 엎드려서 팔꿈치를 내려 몸을 낮추었다가 팔과 가슴의 힘으로 몸을 올린다.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은 스쿼트가 좋다. 10회씩 3차례 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편안하게 선 후 천천히 무릎을 굽혀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이 될 때까지 앉는다. 이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까지가 1회다. 전신 근력 강화 운동으로는 플랭크가 있다. 1분씩 2회를 한다. 팔과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꿈치와 발끝만 바닥에 대고 엎드린다. 이때 공중에 떠있는 등과 허리는 곧게 펴서 일직선을 만든다. 척추 기립근의 힘으로 버티는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니 꾸준히 하면 허리와 등 근육이 강화되면서 척추가 바르게 펴지는 효과가 있다. 수술과 약물에서 자유로운 척추 경혈 치료기.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좋은 치료법은 면역력을 높여 스스로 질병을 이겨내는 것이다. 효소가 살아있는 생명 넘치는 채소와 과일, 발효식품, 질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적당량 먹고 햇볕을 쐬며 걷고 반신욕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가 많은 노인은 운동을 자주 하기가 쉽지 않고 소화 기능이 다소 떨어진 사람은 영양이 풍부하고 질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로 찾는다. 반신욕을 하자니 욕조나 시간이 없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의 질병 치료를 어떻게 하면 쉽고 간편하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개발한 것이 척추 경혈 치료기이다.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환자의 척추 경혈과 통증이 생긴 지점을 자극하면 근육과 뼈의 교정은 물론 체온이 상승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세포와 조직의 기능이 활발해져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온몸의 기혈순환이 개선되어 피로가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원인을 모르는 질병을 앓을 때에도 척추 경혈 치료기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잔병 치레를 자주 하거나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만 들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장기의 힘이 약해졌거나 기혈순환이 막혀 몸의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다. 이럴 땐 척추 경혈 치료기로 척추뼈는 물론 신경과 근육, 근막을 자극하고 척추 경혈을 자극해 기혈순환을 도우면 불편한 증상들이 개선될 수 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질병이 생기면 치료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급하게 치료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고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지혜이다. 선제광에 척추만 잘 자극해도 병의 90%는 낫는다 읽어드렸습니다. 척추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